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6주차죠? 네, 부동산 거래 신고.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에서 문제가 작년에 9문제 나왔죠? 9문제. 9문제 나왔을 때 몇 문제 맞춰야 됩니까? 7개? 좋지, 그러면. 7개. 좋고. 한 4개, 5개를 맞아야 돼요. 9개 중에서. 9개 중에서 4개, 5개 맞으면, 됐어요. 한 개 맞았다. 힘들어요. 한 개 맞으면 안 돼. 9개 나왔을 때, 한 최소 4개, 5개는 맞아줘야 되고, 한 더 맞출 수 있을 만큼 공부합니다. 네? 요거 내용을 더 많이 하니까, 그죠? 양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항상 이론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돼. 그래야지 본고사에서 잘 칠 수가 있어요. 본고사에서 좀 수월하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좀 쉽다 느껴져요. 본고사에서 좀 쉽다고 느껴질 만큼 공부해야 되겠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를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는 요약집에 보시면 134페이지입니까? 자, 134페이지부터 자 134페이지 아니에요? 요약집. 네, 요약집 134페이지부터 요약을 이론 정리 좀 해야 돼요. 이론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 파트가 3가지 파트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토지를 허가고요.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있을 때 신고해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가 있겠죠.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 누굽니까?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예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신고하는 건 아니지. 어떤 물건? 부동산이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합쳐가지고 부동산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지. 매매 계약 체결했을 때 신고하는 거죠. 증여 계약 체결했다. 신고합니까? 신고 안 합니다. 신고사항이 있겠지.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어디로 가서? 부동산 등이 소재한 시군구. 어떻게 신고하죠? 공동신고입니다. 이때 말하는 공동은 뭘 공동으로 하자는 거지?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서명 및 날인 아니고 서명 또는입니다. 여기는 아시겠죠? 서명 또는 날인. 자, 언제까지? 계약 체결도 30일 이내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한 시군구. 자, 요걸 뭐라 부릅니까? 여기서는 신고관청 이래 불러요. 등록관청이 안 부릅니다. 신고관청. 이때 말하는 시. 이때 말하는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양산시, 김해시 같은 거. 특도 행정시가 들어가 있고 특시가 들어가 있어요. 특시 알죠? 예. 자, 되겠죠? 거래 당사자는 그러면 매매 계약이니까 누굽니까?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되겠지. 여기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외국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국인 포함? 무슨 말이에요? 외국인도 똑같이 신고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일방이 서명 또는 날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일방이 국가 등이면 누가 신고합니까? 국가 등이 신고 의무자죠. 다른 일방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매매 계약을 누가 중개했습니까? 개업이 중개했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신고하죠? 개업이 신고 의무자죠. 다른 일방, 다른 거래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도 안 하죠. 자, 개업이 신고고 공동중개면 어떻게 해? 공동신고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마찬가지죠. 공동개업 중에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은 단독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똑같이. 되겠죠? 전반적인 내용. 요거. 머릿속에 다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7개 맞죠? 아시겠죠? 없으면 1개 맞춰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구체적인 신고 대상 계약을 한번 볼게요. 이게 구체적인 신고 대상 계약이 우리 시험에 단독으로 물어봅니다. 그게 4가지죠. 첫 번째가 부동산의 매매 계약입니까? 신고해야 됩니다.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 신고하죠. 두 번째는 이제 8가지 법이 나온단 말이야. 이 법을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나오죠? 건분법이 뭔데, 건분법이? 건분법이 뭐냐고? 그렇죠. 그렇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이라고, 이게. 건축법 아닙니다. 공특법 뭔데? 공공주택 특별법. 외우셔야 돼, 이거. 이건 쉽네. 도계법은. 도시계법.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잖아요. 얘는 되면서 얘는 왜 안 되는데? 얘는 공법에 있다고. 도주법은 뭡니까? 되죠? 소주 특례인데, 얘가 소규모 주택이에요, 소주가. 소규모 주택이죠? 요 앞에 빈집이라는 게 있어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하는 특례법이에요. 이게. 상계법은 뭐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요거는 주택법. 그대로. 택계법은?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다. 택지개발 촉진법. 택지개발 촉진법. 하여튼 딱 시험 나왔을 때 빨리 이게 해당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야 돼. 아시겠죠? 이런 법에 따른 부동산의 무슨 계약? 공급계약. 이걸 다른 말로 분양계약입니다. 최초로 시행사, 건축주 등이 부동산을 분양하는 계약. 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위 공급계약을 통하여, 이 말은 이 법이 다 쓰이는 거예요. 세 번째에서 위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이게 뭡니까? 분양권 전매.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보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있죠?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이게 뭐죠? 입주권 전매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신고 대상이다. 이거 단독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고사항 가볼게요. 신고사항은 공통신고사항을 볼게요. 암기법이 어떻게 돼? 인도에 가면은 어디에서? 거실에서 조개를 먹어야 한다 이 말이지. 알고 있죠 이거? 인도 거실 조개. 인이 뭡니까?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잖아요. 거래 당사 인적 사항. 그거 이거 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도 하면은 중도금이겠지. 중도금 하면 잔금 따라 나옵니다.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앞에 계약 체결일이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부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실거래가 신고니까 실제 거래 가격. 조건기한 붙인 경우. 기업의 인적사항하고 그 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기업이 중개했을 때. 6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중개했을 때 신고하는 거지. 기업이 중개 아니고 당사 직거래면 신고할 필요 없는 거죠. 여기까지 어떻게 암기해? 인도, 거실, 조개. 공통신고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보세요. 134페이지에 자, 거기 큰 2번을 보면은 다른 거래 규제와의 관계라고 있습니까? 이거 알아두셔야 돼. 자,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신고 표칙을 발급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따라서 뭐 한 것으로 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로 검인 받을 필요 없겠지.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별개의 제도입니다. 농지증 발급받았다.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고요. 이거 3가지 알아두셔야 돼. 자, 이제 신고사항 첨부 서류 오른쪽 보세요. 공통신고사항은 방금 다 했죠. 인도, 거실, 조개. 자, 이제 예외적으로 이런 것도 다 시험에 물어봅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아니고 주택. 법인이 주택거래계약 체결할 때 신고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법인의 현황이랑 취득 목적, 취득 자금에 관한 사항인데, 자, 법인의 현황 보세요. 신고를 할 필요 없는 경우가 있네, 그죠? 신고할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가로 안에 거래 당사자 중에 국가 등이 포함. 신고 안 해. 그리고 계약이 분양 계약, 공급 계약, 그리고 분양권 전매인 경우는 신고 안 해. 안 해. 이 세 가지 현황은 신고 안 한다고요. 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등기 현황,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 간의 관계에서 특수관계 여부, 그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그 개인이 법인의 임원이냐 또는 임원과 친족관계 있느냐, 아니면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끼리 거래한 거죠. 매도법인, 매수법인 간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느냐, 임원 간 친족관계 있느냐, 이런 특수관계를 조사해서 어디다가 기재하냐면 법인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이걸 제출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주택의 취득 목적, 취득 자금에 관한 내용을 신고하는데 중요한 건 뭐야? 이 법인이 주택의 뭐인 경우? 매수자인 경우만 작성하겠죠. 매도자인 경우는 작성 안 하겠지. 자, 취득 목적이랑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지급 방식, 임대 등 이용 계획. 이거 어디다가 작성합니까? 서식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여기다 작성합니다. 자, 특히 이 주택이 어디 있다면 투기과열지구내에 소재한다면 뭐까지 첨부하래? 자금 조달 계획 증명서류까지 첨부하래잖아요. 뭐 예금 잔액 증명서, 주식 거래 내역서 이런 거.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법인 외의자를 보세요. 자, 어떤 경우에 신고할까 보니까 법인 외의자가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 매수 돼 있죠? 이때는 지역 관계 없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6억 원 이상인 주택 매수예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매수라고 하면 이건 뭡니까? 금액 관계 없네. 금액 관계 없다. 이 지역에 있으면 주택 매수하는 경우 다 신고입니다. 자, 근데 예외. 매수인 중에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외. 거래 당사자 중에 국가 등이 포함된 게 아니라 매수인 중에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고 안 한다는 거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마찬가지 자금 조달 지급 방식,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같은 거 있죠. 이용 계획 어디다가 작성한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특히 이 주택이 어디 있다면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다면 자금 조달 계획 증명서류까지 내려야 되잖아요. 어떤 서류 첨부하는지 아시겠죠? 자, 밑에 손이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인 신고서, 법인 또는 매수인이요,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보통 같이 제출하는데 별도로 제출하기를 희망한다는 거예요. 분리 제출하기를 희망한다.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럼 언제까지 분리 제출해야 될까?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는 별도 제출해라. 왜? 30일까지 신고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법인 또는 매수인 외의자라고 하면 매도인이라 생각하시면 돼.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매도인이 신고하러 간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 법인 또는 매수인은 그 매도인한테 신고하려는 자에게 이 법인 신고서하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줄까? 하니까 계약 체결로부터 25일 이내. 왜 30일이 아니죠? 25일까지 줘야 5일 동안 검토해서 신고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만약에 25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이 매수인하고 법인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놨죠? 자, 여기까지 주택이고 뒤에 넘어가 볼게요. 토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실제 거래 가격 1억 원 이상의 수도권 등 소재 토지 매수. 그죠?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 또는 6억 원 이상의 수도권 등 외의 소재 토지 매수.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 제외.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밑에 나와 있으니까 별도로. 자, 마찬가지 토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이용 계획서 이걸 제출합니다. 자, 두 번째 지분 매수. 수도권 등 소재 토지 지분 매수. 자, 이 금액 관계 없네. 금액 관계 없어요. 또는 실제 거래 가격 6억 원 이상의 수도권 등 외에 소재하는 토지 지분 매수. 요거는 똑같네, 그죠? 마찬가지 토지 취득자금 조달 이용 계획서가 있습니다. 요거 제출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밑에 손 있죠? 수도권 등은 어디입니까? 하니까 수도권이랑
광역시랑 세종시를 합쳐가지고 수도권 등이라고 해요. 수도권 알죠? 서울, 인천, 경기 하고 광역시, 나머지 광역시, 세종시 합쳐서 수도권 등. 자, 그리고 세 번째 선을 보세요. 다음에 토지거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이거 신고 안 한다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매수인이 국가 등이거나 매수인의 국가 등이 포함. 그런 토지거래.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 그러니까 허가 구역이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 절차에서 토지이용 계획이랑 자금 조달 계획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신고할 필요 없다 이 말이겠죠. 자, 밑에 거래 가격 산정 방법 중에 여기 시험에 문제에 있는 게 보니까 1회의 토지 거래 계약, 그죠? 1회의 토지 거래 계약으로 매수하는 토지가 둘 이상이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매수한 각각의 토지 가격 모두 합산, 두 개 이상을 합산한다 그 말이겠지. 합산해가지고 거래 가격으로 산정하겠다. 합산해가지고 1억이냐 6억이냐 그걸 산정하겠다 이 말이겠지. 그리고 그 밑에 제일 마지막 거 있죠. 제일 마지막 건축법 제22조 2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 있죠. 그 필지 가격은 거래 가격에서 제외할 것이라 만들어놨네. 그죠?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그 토지 가격, 또 필지 가격은 거래 가격에서 제외할 거,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어놨어요. 이 시험 문제 나오더라 보니까. 자, 오른쪽 가볼게요. 자금 조달 계획 증명서는 아까 어떤 경우에 이제 제출한댔습니까? 주택이 어디 있을 때?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소재할 때 냅니다. 자,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 항목으로 내가 예금액을 적었다 그러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고, 주식 채권 매매 매각 대금이다 그러면 주식거래 내역서 예금 잔액 증명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증여 상속세 받았다 그러면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 아니면 납세 증명서. 현금 그 밖에 자금이다 그러면 소득금액 증명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거. 부동산 처분했다 그러면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대출액이다 그러면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같은 거. 보증금 임대보증금이나 임대차 계약서. 회사지원금 사채 그 밖에 차입금 빌린 거다 그러면 금전 빌린 사실 확인 서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우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구체적인 신고 방법 및 절차가 있는데 이걸 한번 칠판해 볼게요. 구체적인 신고 방법 및 절차를 한번 보세요. 자, 신고 방법 및 절차가 당사자 직거래할 때, 당사자 자기들끼리 거래할 때 신고 의무자는 당연히 누가 되겠어? 거래 당사자.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겠지. 여기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해가지고 당사자 일방이 제출합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겠다. 이래 보시면 돼요. 신고필증을 발급받기까지 신고서 이외에 다른 서류는 첨부한 게 없잖아. 거래계약서 안 가져갔죠? 거래계약서를 원칙적으로 첨부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계약서 이런 거 첨부 안 해도 바로 신고필증 줍니다. 요것만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일방이 거부한다. 서명 또는 날인 안 해준다 그러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요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요. 요것만 가져가면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이제 왜 혼자 신고하는지 단독 신고 사유서에다가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이때 거래 계약서 사본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출하면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예외적으로 거래 계약 첨부하는 거지. 원칙은 첨부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누구냐? 대리인 신고 있죠. 위임받은 사람, 거래당사에 위임받은 사람, 대리인, 신고서 제출 대행. 그러면 이 대리인은 자기 신분증 가져갑니까?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자기 신분증 가져갑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요 일방도 신고하러 가니까 요 일방도 자기 신분증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래당사자 위임받았으니까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지. 이런 거 첨부해가지고 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대리인 신고. 자, 원칙적으로 신고할 때 전자신고 되겠습니까? 전자신고로 하죠. 방문하면은 방문만 된다면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부동산이 서울에 있으면 전자신고 하겠죠. 근데 일방의 신고를 거부할 때는 전자신고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대리인 신고도 전자신고 안 됩니다. 이런 거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당사자 직거래죠. 그러냐? 개업의 중개 보세요.
개업이 중개했다 그러면 신고 의무자는 누구? 개업이에요. 마찬가지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 하겠지. 공동 중개면 어떻게 하겠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하겠지. 자, 제출하면 지체 없이 신고비증 발급 똑같아.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대리인은 누굽니까? 소속입니다. 보조는 안 됩니다. 소속이 신고서 제출을 대행을 할 수 있다. 소속은 안 되고. 자, 이때 소속은 자기 신분증 가져갑니까? 신고하러 가니까 자기 신분증 가져가죠.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임장이나 신분증은 필요가 없다. 개업은 이미 신분이 딱 드러나 있잖아. 그죠? 등록이 돼 있으니까. 자, 그래 보시면 되고. 원칙적으로 저자신고 되겠죠, 이렇게. 저자신고 하겠지, 개업이. 근데 소속이 갈 때, 소속이 대리인 신고할 때는 저자신고 안 됩니다. 자, 이런 점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 되겠지, 여기까지. 예. 신고 방법 및 절차를 좀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138페이지 거기에 밑에 중간에 보면 별표 2개 있습니까? 별표, 중요하다고 별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거 많은, 그런 거 없어. 다 해야 돼. 자, 그냥 특수 문자예요. 특수 문자. 별표를 하고 싶어서 그냥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별표를 보세요. 신고관청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있죠. 요것이 제출이 된 때 신고필증을 발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아까 법인신고서나 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뭐 이런 것도 다 제출해야 되는 경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제출되었을 때 신고필증 발급해 주겠다. 왜? 아까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며. 별도로 제출했을 때는 이런 게 다 제출되었을 때 발급해 주겠다 이런 말이야. 두 번째 보세요. 이거 잘 나오는 지문이죠. 오른말로 잘 나와요. 전자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때 뭐 한 것으로 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면 별도로 부동산거래 신고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되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내용 제출. 요거 시험에 물어봤는데 아까 외국인도 거래 당사자에 포함됩니까? 신고하라고 했지요. 그 외국인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해야 돼. 그래서 보세요. 신고관청이 외국인의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광도 특도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특강도 특도는 다시 이것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장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절차가. 그런데 신고관청 중에 보면은 특시라고 있죠. 특시는 직접 국장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언제까지? 매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 이거 물어봤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6번도 보세요. 신고서의 작성 방법으로서 이것도 단독으로 한 문제짜리예요.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는가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거 적어놨죠. 첫 번째, 거래 당사자가 다수다. 거래 당사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에? 주소란에. 주소란에 가면은 100분의 20, 100분의 30, 100분의 50 이렇게 기재하게 되어 있다고. 자, 외국인이다.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이다. 뭐 그런 경우에 당연히 국적 기재해야 돼. 국적. 특히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죠. 그러면 매수 용도란 체크해야 돼요.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레저용이냐, 공업용이냐. 외국인.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공급계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행사,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 분양하는 계약을 공급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계약 대상 면적 많이 물어봐요.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 계산에 적는데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용 면적을 적습니다. 공용 면적 안 적고 합산한 거 안 적고 전용 면적 적습니다. 그 밖의 건축물은요 연면적을 적습니다. 많이 물어봐요. 자, 다섯 번째 공급계약, 우리 분양계약이라고 하지요. 전매계약 두 가지, 분양권 전매, 입주권 전매. 자, 그럼 총 세 가지죠. 이 계약에 대해서는요 물건별 거래 금액하고요 총 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을 적는 거는 어떤 계약입니까? 부동산의 매매 계약. 우리 첫 번째 있지, 첫 번째 거. 예, 그걸 알아두시오. 자, 여섯 번째 보세요. 종전부동산란은 어떤 경우에만 작성한다고요? 입주권 전매,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겠지. 왜? 종전부동산이 있어야 되니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자, 오른쪽에 보세요.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죠. 여기에 보면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거기 매수인란 있지, 매수인란.
매수인란 옆에 가보면 동그라미 3번에 법인 신고서 등이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법인 신고서 등이라고 하면은 법인 신고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주택 취득자금 뭐 조달 계획 이런 거 하고 있죠. 입주 계획, 그다음에 토지 취득자금 조달 이용 계획서 이런 거 다 포함시켜. 다 포함해가지고 이거를 이 신고서와 같이 제출할 거냐? 제출 체크하고 아니면은 별도로 제출할 거냐? 별도 제출 체크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느냐? 해당 없느냐?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다고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 넘어가 볼게요. 한 장 넘어가 보시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라는 서식 있죠? 여기 아까 법인이 주택거래계약 체결할 때 법인의 등기 현황이랑 특수관계 있죠? 거래 상대방 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여기다 기재한다고요. 넘겨볼게요. 주택 취득자금 조달 입주계획서 요거 제출하는 경우 있죠? 넘겨보세요. 토지 취득자금 조달 이용계획서 있죠? 서식이 다 있다 이 말이야. 넘겨볼게요. 자, 이제 7번입니다. 해제 등 신고라고요. 요거 의무기 때문에 해제 등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가태료 맞겠죠? 가태료. 의무기 때문에 안 하면 가태료예요. 자, 박스 안에 먼저 보세요. 의무자가 누구냐? 거래 당사자는 돼 있잖아. 신고 후에 계약이 해제 등이 돼버렸다. 그러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청에 공동신고해야 된다. 해야 한다 돼 있잖아.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된다고. 의무자예요. 다만 거래 당사 중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개업은 해가지고 개업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라고 하면 무슨 의미예요? 무슨 말이에요? 개업이 중개했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개업이 신고했겠지. 의무자니까. 그런데 해제가 돼버렸다 그러면 개업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업은 할 수 있다라고 적어놨어요. 조문에. 의무자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밑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신고한 경우에 해제 등 신고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 돼 있잖아. 두 번째 줄에. 하이한다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업이 중개했다 하더라도 해제 등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할 의무라 이 말이겠죠. 자, 이제 개업이 만약에 하는 경우라고 하면 공동중개면 공동신고 될 것이고 다른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신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신고를 하려면 이렇게 해라 만들어 놨어요. 절차. 밑에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이 해제 등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등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횟수. 신고한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절차예요. 그러면 지체 없이 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해 주겠지. 그런데 이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그러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해제 등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 해서 뭘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판결부가 같은 해제 등 확정사실 입증서 있죠. 이거 증명해야 돼. 요거랑 단독으로 왜 신고하는데 단독신고사에서 무조건 들어가요. 일반 거부할 때는 첨부해가지고 단독 신고할 수 있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일방이 국가 등이라 돼 있죠.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일방이 국가 등이다. 그러면 국가 등이 신고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별표 하나 있네. 이것도 잘 나오는 지문, 옳은 지문 나옵니다. 전자계약을 통해서 해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뭐 한 것으로 봐?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신고 안 하네. 옳은 지문으로 나옵니다. 옳은 지문으로. 자, 이제 금지행위 가볼게요. 자, 금지행위 누구든지 신고 또는 해제 신고하는 관하여 다음에 행위를 해서 안 된다. 금지행위 5가지 있는데 오른쪽 가볼게요. 자, 기업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이 요구를 누가 했어? 거래 당사자가 하지 뭐. 이 거래 당사자는 어떤 제재를 받겠습니까? 요거 500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500짜리 500만 이하의 가태료예요. 자, 2번 볼게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데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거 가태료 얼마? 요거 개정사항이죠.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개정입니다. 이거 나와요. 자, 세 번째 보세요. 거짓으로 신고 또는 해지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 조장 방조 이거 얼마? 500입니다. 자, 네 번째 잘 보세요.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신고하면 안 되는데, 그죠? 거짓으로 허위로 신고를 했대. 이거 원래 가태료 얼마? 3,000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신설된 게 뭐냐면 3,000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부당하게 이런 말 들어가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목적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서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신고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3대3으로 가는 거예요. 3대3이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잖아. 벌금, 형벌, 벌칙. 과태료 아니. 자, 그래서 이 과태료하고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3대3을 만약에 받았다 치자. 그럼 3대3을 받았죠. 그러면 이 과태료는 안 받는 거지. 제외.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과태료 부분에서. 3대3 받은 경우 제외. 과태료 제외. 3대3 안 받았으면 과태료 받겠지. 그죠? 그게 무슨 목적이 들어갔다고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목적.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런 목적이 들어갔죠. 그러면 3대3으로 가는 거지. 자, 밑에도 마찬가지.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했다. 요거 얼마짜리? 원래 과태료가 3천 이하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목적이다. 그런 말 들어가면 3대3으로 가는 거지. 3대3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제외. 요렇게 알아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요 5가지 금지행위고요. 자, 9번이면 9번. 정정신청이랑 변경신고인데 요거는 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도 제재가 없는 거지. 과태료가 없어요. 자, 하려면 이렇게 해라. 절차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정정신청은 처음부터 내가 잘못 적은 거고 변경신고는요. 포괄적으로 바뀐 거예요. 자,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이 하려면 이렇게 해라. 정정사항이 발생된 경우에 신고 필증. 이 말은 정정신청서가 없다 이 말이야.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 정정 내용을 표시하고 거기다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한청에 제출을 할 수 있다. 하려면 이렇게 해라.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하려면 절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지체 없이 정정하고 정정사항을 반영한 신고 필증을 발급해 준다. 재발급. 그러면 정정 신청 사항은 뭐냐 보니까 거기 나와 있지. 첫 번째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뭐 간단한 거잖아. 그냥 숫자 잘못 적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성명이다, 주민등록번호다. 이건 제외. 성명, 주민번호를 잘못 적었다 치자.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신고해야 돼. 정정 신청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1번 항목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 중에 일방이 단독으로 정정 신청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 공동으로 할 필요 없고 간단한 거니까. 자, 2번부터는 다 공동입니다.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요. 거래 지분 비율이다. 개업의 뭐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 자, 가로보세요. 부동산 소재지 제외. 부동산 소재지는 무엇을 결정한다 했죠? 신고 관청을 결정하기 때문에 소재지를 잘못 적었다 치자. 그러면 신고 관청이 바뀔 수 있어요. 다른 데가 신고해야 돼. 그래서 소재지 제외. 자, 변경신고 가볼게요. 후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변경신고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이 변경신고사항이 발생된 경우에 언제? 등기신청 전이에요.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변경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 지체 없이 정정사항을 반영한 신고필증 발급. 자, 그런데 이 변경신고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면적 변경이 없는데, 그죠? 면적이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금액이 줄어들었다. 이상하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박스 보세요. 변경신고사항 뭐냐 하니까, 거래 지분 비율,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자, 이 세 가지를 보니까, 아까 이제 정정 신청사항이 있었습니까? 공통이네. 그러면 뭐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됩니까? 오늘은 변경신고가 땡기네 그러면서 막 땡기는 거 하면 됩니까? 땡기는 거 하면 안 돼. 자, 거래 지분 비율이 예를 들어 처음부터 잘못 적었죠? 그러면 정정신청. 거래 지분 비율이 후발적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변경신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세요. 조건 또는 기한은 변경신고 사항이고요. 가격, 실제 거래 가격도 변경신고 사항이다. 중도금하고 잔금도 마찬가지. 그 지급일도 전부 중요한 것들이니까 변경신고 사항이고. 7번, 8번 잘 보세요. 공동 매수의 경우 있어서 일부 매수인의 변경 중에 일부 매수인이 뭐 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만 변경신고 가능하지. 일부 매수인이 추가된다, 교체된다 그러면 다시 신고해야 돼요. 추가 교체 X라 이 말이지.
추가 교체 X. 그러니까 추가 교체는 변경 신고가 안 된다고요. X. 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다 그랬을 때 그 일부 부동산의 변경 중에서 일부 부동산이 뭐 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 마찬가지 일부 부동산이 추가된다, 교체된다? X. 추가 교체 X. 다시 신고해야 돼. 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검증 가볼게요. 신고 내용 검증. 검증 체계 구축 운영 누가 합니까? 국장이라 적어놨지요. 국장이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검증 체계 누가 활용합니까? 신고관청 활용해서 적용성 검증하지요. 검증 결과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관할 세무서장에다가 통보해주죠. 세무서장이 국세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신고 내용 조사 등 보세요. 신고 내용 조사와 관련해가지고 오른쪽 신고 내용 조사를 원칙적으로 신고관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신고관청이 신고받은 내용을 딱 보니까 좀 누락이 1번 누락이 돼 있다. 아니면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신고 내용을 신고인한테 보완해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때 그 관련 자료 보세요. 두 가지겠죠. 거래계약서하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왜 구분해야 되냐면 제재가 틀립니다. 거래계약서 같으면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라 그래요. 그리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재가 틀립니다. 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로서 대표적으로 입금표 아니면 통장사본 확실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대출받았다는 거 아니면 보유하고 있던 정기예금 만기 수령해야겠다 아니면 주식채권 처분했다 매도인한테 대금을 줬는데 매도인이 이거 예금 안 하고 다른 데 썼다 타용도 지출 증명자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박스 보세요. 예전에는 신고관청만 신고 내용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국장이 자기도 하겠대. 그래서 국장이 왔어요. 국장이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 내용 조사를 직접 지원자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좀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 두 가지 규정을 더 만들어놨지. 국장하고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조사를 위하여 두 번째 줄 세법 관련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다가 어떻게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그리고 마지막에 국장하고 신고관청이 자, 이 법이다 아니면 뭐 여러 세법 관련 위반했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틀린 지문은 안 나오겠지만 옳은 지문 나오겠죠. 자, 신고 내용을 조사했으면 그 보고해야 됩니다. 자,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 조사했죠. 그러면 이것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말하는 시도지사는 5명을 의미해 특광도, 특시, 특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조문에 보면 특광도, 특시, 특도 이 5명을 시도지사 그래요. 그래서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죠. 그러면 이거를 시도지사는 매월 1회 취합을 해. 매월 1회 취합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국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자문서한 보고가 포함이 되어 있다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볼게요. 이것도 우리 문제 나와 있으니까 주택임대차 부동산 거래 신고랑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 조금 틀린 부분도 있는데 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해야 된다 돼 있죠. 보세요.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 최근에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신고 의무자 누가? 신고 의무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잖아. 맞죠?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 자, 모든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다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지역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지역. 그 일정한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 또 모든 금액의 어떤 임대차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금액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도 신고합니다. 이걸 물어봤죠, 작년에. 마찬가지 신고사항이 있어요. 언제까지? 똑같다.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어디로 가서? 주택이니까 주택이기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 공동신고 똑같아요. 틀린 부분만 조금 사용하시면 돼. 똑같잖아 지금. 여기만 좀 틀리잖아요. 그죠? 여기. 자, 그런데 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서는 신고관청이 그 사무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읍면 동장 또는 출장 소장에다가 위임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놨어요. 요 사람들 많이 동장님이 많이 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누구냐? 임대인하고 임차인이지 뭐.
임대차니까 여기 누가 포함? 외국인 등도 포함. 그 외국인도 똑같이 신고해라 이 말이겠죠? 자, 일반인 거부한다. 네, 일반인 거부한다. 단독 신고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다 똑같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돼. 일반인 국가등이면 국가등이 신고한다. 똑같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개업이 중개다. 그런 거 없어요. 오늘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업이 중개면 개업이 신고했죠? 근데 개업이 중개다. 그러면 개업이 신고 이런 거 없다고 규정이. 그럼 개업이 중개다 그럼 누가 신고할까? 이 사람들이 신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정한 지역,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지역인데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니까 특시, 특도. 어딘지 알죠? 시, 군대. 시는 양산시, 김해시 이런 시. 알죠? 그 다음에 군은 우리나라 모든 군이 아니고 이제 광역시하고 경기도 안에 있는 군. 울산은 무슨 군? 울주군 안에 있는 주택. 그죠? 기장군. 이런데. 경기도 뭐 양평, 가평군, 이린사. 구는 자치구. 여기 울산광역시 남구 여기 자치구죠. 아닙니까? 자치구 아니에요? 많잖아요. 광역시 안에.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구는 자치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치구 안에 있는 구, 주택 신고해야 돼요. 어디 신고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금액은 어떤 금액 초과냐 하니까 둘 중에 한 가지. 보증금이 얼마? 6천만 원 초과되잖아요. 6천만 원이 넘어가야 됩니까? 딱 6천만 원이면 신고 안 해요. 초과되잖아요. 아니면 또는 올차임이 얼마? 30만 원 초과되잖아. 둘 중에 한 가지. 해당되면 신고해야 돼. 초과. 아니? 됐어. 여기까지. 너무 많아. 양이. 자, 그래서 페이지가 150페이지에 그 위에 있는 건 다 한 거고, 그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 하나 볼 게 뭐냐면 거기에 뭐 일정한 금액 부분에 보면은 6천만 원 또는 30만 원 돼 있는데 거기에 계약갱신 있죠?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는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 그러니까 보증금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 연장만 하는 계약은 신고 안 한다면 제외. 아시겠죠? 이런 단서도 좀 알아두시고. 그러면 신고사항이 있겠네. 신고사항 보세요. 인적사항이 있잖아. 자연인 같으면 우리 자연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있죠. 외국인 등록번호 있겠지. 그리고 연락처까지.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 등록번호, 연락처. 법인 아닌 단체다 그러면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연락처.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 그리고 임대 목적물의 현황. 뭐야? 소재지, 종류, 면적 이런 거. 신고하지요. 보증금 얼마, 월차임 얼마 신고하지요.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계약갱신한 경우라고 하면. 자, 그런데 양가로 2번을 잘 보세요. 원래 공동으로 신고하는 건데, 자, 임대차 신고서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이 제출하지만 공동으로 제출한 걸로 보겠다.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방가로 1번 보세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자, 거기다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제출하면 공동으로 제출한 걸로 보겠다 돼 있어요. 세 개 중에 한 가지인데, 첫 번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를 작성 안 했다고 하면 그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증, 계약 관련 금전 거래내역 적힌 통장 사본 이런 거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갱신의 경우라고 하면 계약갱신 요건 행사 확인 서류.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를 첨부를 해서 일방이 제출하면 공동으로 제출한 걸로 보겠다. 나중에 나오는데 일방이 신고 거부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별개예요. 방가로 2번 보세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위임받은 사람이 신고, 위에서 얘기한 신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요거를
제출을 하는 경우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지.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별표 하나 보세요. 전자계약을 통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걸로 본다. 별도로 신고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및 절차를 보세요. 똑같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당사자가 의무자니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임대차 신고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하겠지. 그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합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신고필증 발급인데 마찬가지 일방이 거부하죠. 그러면 단독으로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그것만 제출하면 되는 게 아니고 보세요. 1번 임대차 신고서 공동제출 의제 서류라고 돼 있잖아. 그리고 우리 앞에서 세 개 중에 한 가지예요. 뭐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든지 아니면 계약 작성 안 했다면 입금증 통영사부 제출하든지 아니면 계약갱신이면 계약갱신 뭐 확인서류 있죠. 이거 행사 확인서류 이거 제출하든지 그러면서 왜 혼자서 신고하는데 단독신고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신고한다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보세요. 변경 및 해제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변경 해제 신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의무예요. 의무이기 때문에 안 하면 제재가 있겠지. 자, 전체적인 내용 똑같아 보세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보증금 차임 등 가격이 변경이 되거나 계약이 해지가 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에 관한 신고한청에다가 공동신고해야 된다. 신고한청은 마찬가지 사무권한의 일부를 읍면 동장 또는 출장소에다가 위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일반인 신고 거부하면 단독 신고할 수 있고 일반인 국가등이면 국가등이 신고한다. 맞죠? 별표 보세요. 자, 전자계약을 통해서 주택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한 경우 돼 있죠. 변경에 대해서는 없어요. 변경 제외입니다. 변경은 없고 해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제 신고 제출한 것으로 본다 돼 있어요. 변경은 없어요. 해제만. 자, 뭐 구체적인 변경 및 해제 신고 방법 및 절차 똑같다 보세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변경 신고 같으면 변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겠죠. 해제 신고 같으면 해제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겠죠. 여기다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한청에 제출합니다. 당사자 일방 제출하겠죠. 지체 없이. 자, 변경 신고 같으면은 변경 사항을 반영한 신고 표정 재발급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해제 신고 같으면은 지체 없이 해제 확인서를 발급해 주겠지. 마찬가지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변경 신고 같으면요 단독 신고 사유서에다가 플러스 변경 계약서 또는 변경 사실 입증 서류, 가격 변경 사실 입증 서류 둘 중에 한 가지. 자, 해제 신고 같으면은 단독 신고 사유서에다가 해제 합의서 또는 해제 사실 입증 서류 둘 중에 한 가지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이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다 첨부해야 돼. 자, 그러면서 일방이 국가등이면 국가등이 신고한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정정신청입니다. 정정신청은 의무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제재가 없는 거지. 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신고사항 또는 변경 신고의 내용이 잘못 기재가 됐을 때 마찬가지 정정신청서라는 서식이 없기 때문에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정정사항 표시하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하려면 이렇게 해라 이 말이고, 정정사항을 반영한 신고필증을 재발급 해주겠죠. 자, 이때는 서류를 하나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니까 임대차 계약서 아니면 변경 같으면 변경계약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네 번째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서도 그대로 똑같이 쓰는 거. 첫 번째가 금지행위. 우리 앞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금지행위 5가지 있었죠. 그거 그대로 씁니다. 두 번째, 신고 내용 검증. 그 내용도 그대로 쓰고 준용. 신고 내용 조사 등 그 내용도 그대로 쓰겠다. 용어만 바뀌지 그대로 쓴다 이 말이겠지. 자, 5번은 뭐냐 하니까 신고서에 제출대행. 이게 대리인신고. 이게 대리인신고. 자, 오른쪽에 보세요. 위임받은 사람은 대리인은 이 말이겠죠. 임대차 신고서 등이라고 돼 있잖아. 임대차 신고서 등이라고 하면 임대차 신고서만 있는 게 아니라 변경 신고서, 해제 신고서 합쳐가지고 임대차 신고서 등이에요. 작성, 제출, 정정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돼 있죠. 자, 이때 보세요. 자, 당연히 대리인 신분증 가져가면서 플러스 위임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 하고 신분증 4번이 필요하다. 똑같잖아.
자, 6번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로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임차인이 전입신고 합니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전입신고를 하면요, 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 의제. 자, 그런데 뭘 첨부하래?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했으면 계약서, 아니면 계약 작성 안 했으면 임대차 신고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보세요. 공공주택 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자기 관련 법에 따라서 신고했대. 그러면 우리 법에 따른 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한 곳으로 보겠다. 세 번째 보세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 해제 신고 접수를 완료했어. 접수를 완료했다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된다. 확정일자 부여 의제. 단, 뭘 첨부하래? 임대차 계약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있죠, 이거. 계약서에다 정확 찍어야 되니까 확정일자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신고관청에서는 확정일자 부를 본인이 만들든지 아니면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다가 신고했다가 통보하든지. 자, 보세요. 마지막에 이제 가태료 부과 통보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죠. 가태료 하기 전에 벌칙을 했죠. 벌칙 3대3. 두 가지 했잖아. 3대3 두 가지 했죠. 예. 자,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3천만 원짜리 이하의 가태료 세 가지인데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했다. 그러면 이거 3천만 원의 가태료.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3대3을 받은 경우 제외. 이렇게 적어놨어요. 조문에. 3대3 벌칙 부과받은 경우 제외. 이렇게 적어놨다고요. 여기도 적어놔야 돼. 여기도 적어놔야지. 여기도. 안 적어놨어요? 적어놨죠? 3대3 부과받은 경우 제외. 3대3 받은 경우 제외 하든지.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 이것도 3천만 원짜리 가태료인데 3대3 받은 경우 제외. 자, 세 번째.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 안 했지. 거짓 제출. 필요한 조치하지 않았다. 3천이에요. 자, 500만 원 보세요. 신고 대상, 신고 안 했네. 아예 신고 안 했다. 무신고. 공동신고 거부한자 포함하고 500입니다. 해제 신고 안 했다. 아예 안 했다. 무신고. 공동신고 거부한자 포함하고 500이죠. 500. 뒤로 넘어가서 거래 당사자가 개업한테 신고하지 아니하게나 거짓 신고 500입니다. 거짓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 500이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하거나 거짓 제출. 외는 500입니다. 자, 이제 양가로 3을 100만 원 이하는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안 했다. 변경 해제 신고 안 했다. 그 공동신고 거부한자 포함하고 그 신고 거짓으로 했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해도 100입니다. 주택임대차는. 그리고 마지막에 양가로 4번에 취득가액 100분의 5가 아니라 취득가액 100분의 10 이하의 가태료. 신고 의무자든 아니든 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했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했다고. 의무자든 아니든 간에. 자, 가태료 부과 누가 합니까? 가태료 부과는? 가태료 부과는 신고관청이 하죠. 가태료 부과했죠. 신고관청이. 그럼 부과일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사무소거나 등록관청에다가 부과서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관청이랑 등록관청이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전부 내용 거의 다예요. 이 정도만 하면 돼. 아시겠죠? 자, 문제는 좀 쉬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